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한 남자의 아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내 마음 네 거다, 상대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칭찬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칭찬에 목말라서 한국 분들이 특히 이제 남편이나 남자분들 정말 칭찬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칭찬만 들어도 으쌰으쌰 정말로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칭찬을 정말 어떻게 하면 고퀄리티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내 마음 네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의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칭찬의 기술, 그래 너 진짜 잘했다, 훌륭해, 이게 아니라 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안 그래도 바쁜 거 아는데 참 그 과정이 대단하네, 그 과정 동안에 수고했어,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참 많이 수고했어. 결과가 아닌 과정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 맞춘 칭찬을 해보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남편과 아내, 더 깊은 관계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결과물이 아닌, 그래서 잘했어의 평가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한 것을,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게 정말로 큰 효과를 봅니다. 자, 결과에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등을 했건 못했건, 이 사람이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이 사람이 제 시간에 왔건 늦게 왔건 결과는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널 칭찬할 거리가 없어서 칭찬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결과가 되었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의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 이것이 특히나 남편이나 아니면 남자친구 아니면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남자친구를 커피숍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6시 한참 막힐 때죠. 나는 이 남자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6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명동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늦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칭찬할 수 있을까요? 결과만 본다면 또 늦었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틱틱거리고, 그리고 눈을 안 마주치고 됐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헉지가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그리고 딱 앉으면 아유 숨 놀라, 이 시간에 오빠 봐봐 바깥에 차 엄청나지, 아유 우리가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오빠가 그 시간 맞춰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생각해 봤어. 오늘은 힘들었지, 차도 엄청 막히는데 주차는 잘했어? 아유 고마워, 나랑 이렇게 약속 지키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오빠가 늦으려는 게 아니잖아,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의 마음이 사르르르르르, 오빠의 마음이 사르르르르르, 그래 이제 내 영혼은 네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결과에,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결과에 치중하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십니다. 과정이 어찌됐건 결과만 좋으면 장땡,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과가 아닌 그 결과 속에서의 과정을 칭찬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실패를 했건 좀 늦었건, 내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내가 원했던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칭찬할 거리가 생기는 거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여러분 칭찬을 할 때 앞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잘했어, 평가자가 아니라 고마워, 제가 낮아져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가장 헬시한, 가장 건강한 감정인 것 같아요. 고마워할 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저도 기뻐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쌍방이
행복해질 수 있고 쌍방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감정, 그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분리수거를 해줬어요, 저녁에. 그래서 분리수거를 딱 갖다가 내놔줬는데 그걸 보고 아 잘했어,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고마워, 아 잘했어. 이거는 평가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남편도 기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여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안 그래도 지금 밖에 추울 텐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분리수거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도 좁은데 여보가 그렇게 수고해주니까 이제 집도 넓어진 것 같고 아이들도 조금 더 잘 놀 수 있고 내 마음도 너무 좋네.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이제 내 영혼은 네 거다. 자, 그 남편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을 수 있는 거. 남편이 별 얘기 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남는 아주 건강한 감정이 생겨요. 이 칭찬은 오래오래 갑니다. 이 칭찬은 한번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보상이지가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있네, 내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그 상황이 될 때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칭찬할 때 꼭 그 사람이 칭찬할 거리가 있어서 칭찬한다기보다는 칭찬할 거리가 없는 부정적인 상황일 때 되게 힘든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저 인간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 예언의 칭찬. 제가 부르는 내용은 긍정적 예언의 칭찬 방법입니다. 예컨대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녀 시절 때 유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유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사죠. 저의 상사인데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셔요. 꼼꼼하시고 일도 엄청 잘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갓 들어갔지요. 그리고 되게 말단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야 인보이스 뽑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 인보이스에 들어가는 디테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회사 어떤 학생한테 보낸 건지 그 이름, 그리고 날짜, 언제까지 내라, 얼마를 내라, 뭐 이러한 각각의 디테일들이 있는데 저는 자꾸만 그 디테일을 틀리는 거예요. 오늘이 2월 23일인데 또 실수를 해갖고 2월 22일 막 이렇게 적고, 그리고 펑츄에이션 막 이렇게 마침표 찍어야 될 때 마침표 안 찍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디테일이 미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사님께서, 저희 매니저가 엄청 꼼꼼하시거든요. 자꾸만 저를 쪼시는 거예요. 어떻게 쪼냐면, 야 너 대학 안 나왔어? 너 이것도 몰라? 너 눈 없어? 그뿐만 아니라 야 넌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야 참새라도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쪼였어요. 근데 저는 유리심장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더 실수하는 거야. 엿 먹어봐라가 아니라 진짜로 내 브레인이, 내 뇌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2월 24일인데 2월 23일 너 지금 장난치냐? 야 빨리 바꿔와. 그러면 가갖고 23일을 이렇게 바꾸고 24일로 딱 바꾸고 나서 너무 황당스럽게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디테일에서. 그러면 그분이 보면서 그분도 이게 지금 나랑 장난치나? 이게 지금 나 엿먹어보라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 막 이러면서 혼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한 개 했던 실수를 너무 쪼니까, 마음이 얼어붙으니까 자꾸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실수를 또 하더라고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 대해서 더 막말을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그런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셨죠. 쟤는 도대체 왜 들어온 거래? 막 이러면서 쟤 낙하산이야? 막 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쫄고 항상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게 숨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발자취만 들어도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던 것도 그분만 오면은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3개월을 정말 힘들게 보냈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
3개월이 지나고 우리 오너,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헤드죠. 오너가 이제 우리 신입사원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매니저랑 이야기를 했대요. 그 오너랑. 근데 오너한테 그 매니저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물론 나쁘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잘은 못 들어봤지만 뭐 디테일이 너무 약하다, 항상 실수를 한다,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우리 오너가 앉으더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회사 생활 어때? 일하는 거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쥐눅이 가득 들어갔고, 왜냐하면 저는 오너를 만나본 적이 그 전에 없었는데 이제 오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일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쥐눅이 들어서 제가 자꾸만 실수를 해서요. 저 왜 이렇게 디테일에 약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실수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실수를 하고 막 마침법도 틀리고 그리고 막 펑츄에이션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막 그래요. 제가 할 일이 아닌가 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쫄아갖고 완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를 제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큰 되게 하시한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걸 수도 있는데, 기대했던 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오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일하는 걸 좀 봤는데 너는 그렇게 디테일 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쓰기보다는 컨셉을 잘 잡는 것 같아. 작은 픽처보다는, 작은 디테일보다는 큰 픽처를 잘 보고, 그리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에 실수했다고 마음 조려하지 말고 큰 픽처를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오너를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그 오너에 대해서 저의 마음은 평생 충성!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으리라. 이 오너가 없어도 나는 절대 충성하겠다.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가 당연히 쫑크를 먹고 당연히 비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잘해라, 교육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나의 약한 점이 아니라 너는 이런 강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약한 점에서 했던 실수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말고 네가 강한 그 점을 발전시켜봐 라고 했는데 평생 충성!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특히 친구나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나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한 다음에 아휴, 이 인간이 또 그렇지 뭐, 네가 그럼 그렇지, 그리고 교육하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실수에 빠져있는 그분을 향해서, 그 실수는 실수일 뿐이고, 아니면 계속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건 위크니스거든요. 그분의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 뒤에 있는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요. 그럴 때 그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라 그러면서 그분들의 충성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특히 회사 직원이라면 충성도가, 그리고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였다면 갑자기 관계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또 파인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파인의 금액이 보이시나요? 1334불, 호주 달러. 우리 남편 지금 이게 몇 번째 파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속상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편지통을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딱 열어보는데 따라란 이게 딱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는 순간에 알았어요. 또다시 파인이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거를 갖고 남편한테 쫑꾸를 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안 그래도 생활비도 부족한데 자꾸 이럴래? 애 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변하지 않을 남편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해봤자 마음 상하고 나랑 싸울 남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고 바로 너 파인 왔다 이러고 문자 보내지 않았고요. 혼자서 삭힌다기보다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파인은 분명히 되게 큰 충격이에요. 1334불. 그런데 이 파인 대신에 그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이 결과죠. 이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우리 남편이 이 스피드
파인을 계속 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남편은 저보다 운전을 훨씬 더 오래 해요. 그러니까 일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남편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운전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구간에서 스피드로 파인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을 하루 종일 하는 직업인데 이렇게 파인이 한 번만 온 게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냐면,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피곤할 수 있을 텐데 그 피곤한 내색 없이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전해주고 다니는 당신이 참 고맙다. 물론 한 번 실수를 해서 이렇게 스피드 파인이 들어왔지만 우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이 파인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처자식 벌어 먹이겠다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큰 타격은 있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 결과가 아니라 이걸 받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찡했어요. 하루 종일,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은 스포츠도 좋아하고 차 안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처자식 위해서 이렇게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남편한테 어떻게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인을 보여주는데 남편의 상상했던 것처럼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에 카메라가 있냐면서, 어떻게 거기가 40km냐면서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이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자기는 막 로치를 하겠다, 컴플레인을. 그래서 그거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근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하루 종일 운전하잖아, 우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근데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은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실수해 갖고 이런 파인을 얻은 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 안 될 것 같아. 내일도 또 길게 운전하잖아. 이렇게 운전 조심하게 하고 다녀줘서 고맙고, 한 번 실수한 거니까 실수한 건 괜찮아. 우리 또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막 화가 나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고 막 컴플레인 로치한다고 했던 그 남편이 싹 사라지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다음번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다음번엔 조금 더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편했고 남편의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또 파인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는 안 해요. 기대를 하는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그대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췄던 제 마음을 그대로 설명했을 때 남편도 저도 서로 마음이 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나 무방비 상태였을 때 뭐 전혀 꺼리가 없는데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문자라든가 아니면 편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자, 오늘 여기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거든요. 데려다 주고 잠깐 콜스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들을 사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제가 다 적고, 그리고 제가 샀던 그로서리도 다 적게 됐어요. 그리고 또 너무 불행하게 제가 작은 비닐봉다리에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비가 오는데 꼭 그럴 때마다 비닐봉지는 터지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워 담으면서 힘들다 라는 마음도 들고 쪽팔리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우리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여보, 나 지금 콜스에 와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이렇게 그로서리를 픽업했어. 근데 픽업하는 동안에 플라스틱백이 터져서 이렇게 다 널브러졌네.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비가 올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감사하게 당신이 있어서, 당신의 머슬이 있어서 이렇게 스트롱맨이어서 당신이 항상 우리 그로서리를 봐줬던 거 기억이 나네. 이렇게 비가 오니까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그로서리를 갖다 준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또 느껴지게 됐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너의 말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서 자기 마음을 멜팅 했다면서 이렇게 답변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어떤 거리가 없을지라도 너무 문득문득 생뚱맞게 엄마, 내가 오늘 커피를 마시는데,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데, 엄마, 나 공부할 때 항상 엄마가 나 피곤하다고 커피 타주던 게 생각이 나네. 항상 내 꿈을 위해서 공부할 때마다 엄마가 말은 안 했지만 커피를 타다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너무너무도 생뚱맞을 때 어떤 거리 하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거리, 커피를 마시거나 그로서리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생필품을 쇼핑하거나 어떤 거리를 해서 기억나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환기를 시켜주면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거, 그 칭찬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칭찬의 기술, 첫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잘했어, 평가자가 아니라 고마워, 나의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사해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생뚱맞아요. 하지만 그 생뚱맞은 그 상황에서 내 감사를 표현하는 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 환기시키면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 칭찬의 기술을 하였을 때 이제 내 마음은 네 거다, 정말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바쁘고 힘든 순간에도 이 칭찬의 기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분들과 조금 더 좋은 사이가 되기를 제가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